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생방송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예수사랑 여기에는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마음만 있다면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007000-1004 7천 미라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천 미라클 방송 가족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올해 16살인 박지수 자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지수 자매는 올해 7월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어머님이신 정희숙 성도님과 지수자매 나오셨고요. 그리고 인덕학교 교사이신 서성재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수자매와 어머님을 저희 예수사랑 여기에 추천해 주신 분이 바로 서성재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수를 추천한 특수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랑부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 서성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나오셨을 때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나오셨는지. 사실 이제 지수네 가정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가정인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수가 이 방송을 나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고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어머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서선영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자리 마련해서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이도 망설였어요. 네. 근데 네. 일단은 제가 너무 삶이 힘들고 선생님이 자꾸만 권해보고 하니까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도 좀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지수자매도 함께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지수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못 가겠어? 쑥스러움을 타서 그러지요. 네. 네,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님과 지수에게 위로와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수 자매와 어머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이른 아침부터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와 아직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경 같지만 사실 지수는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릅니다. 지수! 강아지? 아우, 강아지 이쁘다. 가자. 우리 화장실 가자. 싫어? 약은 먹어야 되겠지? 응? 응, 밥 먹고 엄마 미역국 끓여놨거든? 이게 물렁물렁해. 살이 그냥 살이 빠져갖고. 잘 잤어? 응? 올해 16살인 지수는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고 태어났는데요. 그토록 밝았던 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게 된 건 넉 달 전 갑자기 찾아온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 장애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엄마에게 언제나 환한 미소로 힘이 돼주던 지수. 그토록 착한 딸이 혈액암이라니. 엄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남한테 잘못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응? 내 탓인 것만 같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준 것만 같고 그러니까 막 서러운 거야. 그런 게 이렇게 장애로 있다가 얘들은 생명이 짧다는데 이제 내가 지금 보내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그때는.
평생 딸을 지켜내고자 온몸으로 맞서는 사이 엄마 역시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쿨파스야. 엄마 허리 아픈데 붙인 거. 붙여줄 거지? 여기다 하나 붙여줘. 성치 않은 몸으로 고된 치료 과정을 견뎌내는 것만도 벅찰 텐데 엄마의 아픔까지 헤아리는 딸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 이렇게 붙여줘서 고마워. 너 누구 강아지? 엄마 강아지? 응. 똥강아지? 고마워. 파스 붙여줘서. 나부터 붙여줘도? 응.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더러워. 아, 엄마가 더러워? 지수 이뻐서. 인간 안 닦았어. 닦았잖아. 안 닦았어. 아이, 잘났지고 깨끗해지게 했어. 어떻게든 딸을 살려내기 위해 보험 판매에서부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엄마. 하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하며 하루 종일 지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다 보니 넉넉치 않은 살림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번에 돈과 입금은 언제 주시나요? 지금 보증금 다 까먹고 지금 내가 이게 3개월치가 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을 붙여주면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답을 내가 못 주고 있다니까. 지금 앞뒤가 다 막힌 상태예요. 실은 내 솔직한 이게 심정이야. 그 내게 있잖아. 죽고 싶은 말 하루에 12번도 든다고. 응? 진짜 옛날에는 돈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늘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삶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항암 치료 후 몸이 조금 나아진 지수가 오랜만에 엄마 손을 의지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다녔던 장애인 특수학교입니다. 자, 우리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이 누구야? 예란이지, 예란이. 예란이랑 지수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를. 우리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지수는 다 웃고 있고. 지수야, 우리 옛날 생각해 보니까 어때 기분이? 옛날에 어땠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있을 때? 예전 같으면 사진 속 얼굴처럼 누구보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선생님의 질문에도 도통 입을 떼지 않고 굳어있는 딸의 표정에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씩씩하고 저렇게 건강이 있다나요, 저러니까. 그리고 만사를 저렇게 말하기 싫어요, 귀찮아하고 힘든 거야, 지금. 예전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 장난도 먼저 칠 줄 아는 친구였는데 아프고 난 뒤로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저도 그 예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참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어진 차욕 시간. 9 얼마 나왔어? 8. 자, 현민이랑 예란이 일단 공 던지기 한번 같이 해보자. 잠깐씩. 아니야, 할 수 있어. 선생님 한번 보자. 선생님 손 잡아줄까? 주사 밥 던지기. 자. 그렇지. 마지못해 일어나 공을 던져보지만 아직 지수에겐 이 모든 게 버거운가 봅니다. 아이고, 잘했어. 잘하고 있어. 지수야, 학교 오니까 어때? 재미없어요. 제가 이제 마사지 학원을 좀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아이가 아파가지고 애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빨리 나와서 나도 이제 직장을 나가고 지수도 학교 와서 저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비록 장애는 있었지만 꿈이 있던 아이였는데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딸의 모습에 엄마의 마음은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언제쯤이면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수야, 잘 가고 건강해서 다 만나. 지수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인사. 안녕히 계세요. 학교 오니까 어때? 재미없어? 그래도 빨리 나와서 학교 와야 엄마도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지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지수가 아픈 이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는데요. 독한 항암 치료 탓에 약해진 다리 때문에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삶이니까 사는 데까지 한번 살아봐야죠. 뭐 어떻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곧 아픔은 잊혀지고 딸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수야, 머리가 많이 났네? 응? 집에 가고 싶어? 응. 갑시다. 갑시다. 적막한 지수네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어머니.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지수 안녕. 지수 고생 많았지? 지수가 어렸을 때부터 특수학교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서성재 목사입니다.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쓰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고 정말 고생했어. 지수야, 성경 말씀에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지수가 병원에서 밥을 못 먹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고 주사 맞을 때 괴롭고 어려워도 이렇게 건강한 지수로 지금 또 지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아픈 거는 없을 거야, 지수야. 엄마도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없을 거고 정말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거든. 그래서 지수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줄 거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야. 믿어요? 아멘 해봐. 아니. 그래요. 안해 해도 돼. 아멘. 지수는 눈 떠도 듣기만 하세요. 알았죠? 평생 눈물과 아픔을 혼자 삼키는 게 익숙한 엄마지만 누군가 내 힘든 사정을 알아주고 기도해준다는 사실에 그동안 쌓인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머니는 여기 그 지수 볼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요런 아이라도 고등학교 가면 예. 마사지 학원을 보내서 네. 마사지를 내가 시키려고 그랬었거든. 이 손 메모가 그쵸. 좋아갖고. 네. 근데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어. 큰일 났어요. 그게 야무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어디다 보내냐고. 아유, 어머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뜻이 있어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지수는 또 지수대로 하나님이 따로 책임져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각각 가는 길이 다 달라서 저는 지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난 별로 안 찾아봤어. 근데 얘가 아프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코너면 다 살려주고 저보다 목회자인 저보다 오히려 이 장애인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을 몇백 배는 받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랬냐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는 어머니한테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혼자 이렇게 지수를 또 양육해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지수가 백혈병 치료하는데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하지만 2년 뒤에 또 어떻게 재발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수에게 조금 물질적으로다 아니면 또 와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선한 이웃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학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가족사를 얘기를 들어보셨고 그래서 뭐 힘으로나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요. 아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엄마는 더 이상 절망하기보다 기도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년 전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딸. 엄마라는 이름표가 행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거운 삶의 무게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도 모자라 혈액암 판정을 받기까지 절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던 순간마다 엄마를 일으켜 세워준 건 딸의 미소였습니다. 지수가 하루빨리 치료를 마치고 예전의 그 밝은 웃음과 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수가 앞으로 건강하고 다시 오실 수 있고, 응, 박지수.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림도 잘 그리고.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장애를 가졌지만 또 질병을 가졌지만 딸이 보여주는 그 미소 때문에 희망을 찾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엄마 혼자 힘으로 지수를 이만큼 키워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백혈병 판정을 받고 또 투병 생활까지 해나가야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방송을 통해 7천 미러클 가족들의 기도와 도움이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서로에게 정말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녀입니다. 어머님께서 지수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활을 정말로 어렵게 유지해 오셨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당시 기억나세요? 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의 그때 그 기억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냥 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운 증후군이라도 그 자체도 다운이 뭔지 몰라서 일단은 수원 아주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갔는데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다운 증이 뭐냐 했더니 무조건 잘 먹이고 잘 키우면 된다고 그랬을 때 진짜 입양도 보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를 받아주신 담당 선생님한테 갔더니 네. 홀트 아동복지에서 미비한 저거니까 안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저 보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쁘고 진짜 말썽 한 번 안 익히고 심심치가 않아요. 얘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네. 제가 최선을 또 다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라는 걸 사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예측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남들 이렇게 장애 가졌을 때 참 그 부모들이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나 싶은 생각도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고 근데 또 키워보니까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해요. 네. 집에서도. 선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입양을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응?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어쨌건 저한테 주어진 삶이니까 열심히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께서는 네. 양육하시느라고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셨지만 아까 화면에서 사진을 보았는데 네. 지수가 어머니께서 잘 돌봐주셔서 그런지 웃고 미소를 보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농담을 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하더라고요. 멘트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순간순간
어머니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네. 참 잘 커온 것 같아요. 예, 이쁜 짓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오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아하. 대리를 하고 나면 2시, 3시에 끝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아프니까 다 지금 내가 손을 놓고 무조건 애를 네. 좀 살려봤다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일단 2년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아이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또 잘 받아들여서 치료도 빨리 회복되는 것 아, 같아. 그렇군요. 아, 예, 예.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병원을. 간 수치 같은 게 떨어지면 다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다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네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계속 웃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긍정적으로 따님을 네.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습니다. 서성재 목사님께서도 지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뭐 에피소드가 많겠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 지수는 지금의 모습과 정반대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항상 뭔가 지수만의 이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지수를 봤을 때 할머니 손에 컸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투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짧게 얘기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뭔가 할머니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울지 마, 좋아, 잘했어 이렇게 짧게 딱딱 얘기하는 모습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장기자랑을 할 때 사실 맨 앞에 뛰어나가고 가장 먼저 춤추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아이가 사실 지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프고 나서 많이 소극적이 되고 많이 이렇게 조금 소심해지고 좀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영상에서도 엄마를 꼭 안아주고 또 토닥토닥 해주고 또 등에 파스를 붙여주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장면이 기억에 저에게도 남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어머니께서도 막 힘들 때 그런 순간 네. 기억했던 것들이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네, 어떤 때는 얘가 엄마 같아, 어른 같아. 두들겨주고. 진짜 네. 병원에서 내가 막 붙들고 울었어요. 네. 엄마가 너 이렇게 나서 미안하다. 네. 그랬더니 엄마 괜찮아,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참 잘 써.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요. 한 번도 야단 맞은 적도 없고 네. 때려본 적도 없고 네. 진짜 말썽을 안 익혀. 근데 어쩌다 이런 병이 와갖고 저도 처음에는 다 손을 놓은 상태예요. 그래, 네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 보다 내가. 네. 진짜 차를 운전해가면서 많이 울고 근데 내가 다 받아들인 상태라 그래 너를 내가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약도 제 시간에 다 먹이고 네. 게다가 밖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다 직장을 놓고. 그러셨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진 다른 아이들은 간 수치 따라 다 입원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갈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 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야. 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긍정적으로 모든 네. 매사를 보시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의 힘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정말 내 예쁜 똥강아지 막 그러셨잖아요. 네, 항상 강아지라고 네, 이렇게 예쁜 똥강아지 네. 지수가 백혈병에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 사실 그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을 못했죠. 네. 건강하고 정말 병원 한 번을 안 갔어. 근데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어요? 아니 처음에 자꾸 먹으면 토하고 네. 밥도 잘 먹는데 먹다가 손을 놓고 그래서 동네 이제 동생들이 언니 여기 지금 이 질병이 많이 돌으니까 좀 참아봐 그랬는데 2달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병원에 이제 이런 아이들은 주사도 잘 안 놔줘요. 작은 병원에 가면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광주에 조금 큰 병원인데 거기다 전화로 예약을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 링겔 한 대 마치고 백혈병증 의심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한 30분 기다리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 근데 입원을 바로 시켜서 담당 의사가 검사를 한 결과 백혈병도 2가지 다 겸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자꾸만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가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계속 피만 이제 빼고 넣고 이제 한 검사하느라. 상태에서 거기 갔더니 확실히 큰 병원이 좋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아침에 검사가 저녁 때 딱 나오는 거야. 네네. 림프성 악성 백혈병이고 단지 또 감사한 게 골수 이식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예. 네. 다른 아이들은 막 안병동 골수 이식 때문에 막 1년씩 기다리는 예. 아이들도 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또 얘가 받아들여서 이 주사 받는 거 가장 무서운 아이인데 네. 을에 맞으려니 여기 다 시퍼래 갖고 혈관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 간을 심은 거예요, 이제. 네. 응? 근데 생전 안 오는데 이거 심고 온 날 저녁 내 울더라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 진짜로. 그래, 너 이대로 가라. 너무 우니까 아파갖고. 근데 그 다음날인데 막 너무 이게 하체가 약해지고 살이 빠지니까 걸음을 못 가 화장실 그러게 갔다. 말이에요. 네. 아이가 그 새로운 상황에서 네. 또 아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마가 보기에는 참 눈물 나는 일이죠.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이면 아플 때 표현을 하고 또 불편한 증상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지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진짜 더 어려웠어요.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야, 얘가. 다리에 힘을 어머니가? 고 너무 어지러니까. 지수가 어머니가 지수가. 지수가 항암 치료 때문에. 예, 예. 네. 간호사를 다 동원돼 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서 그러기에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 뒤로는 일어나지도 않지도 않고 이제 대소변을 다 받아낸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허리가 이제 얘는 호전돼서 낫지만 나는 지금 이제 허리를 쓸 수가 없어, 점점점점. 네. 술 마저도 안 나고. 체중이 그래도 나가니까. 그렇죠. 저는 잘못해도 얘는 살린다는 그것 네. 때문에 그래도 즐거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머니 이 자리에 오셨죠. 네네. 네, 지수가 표현은 잘 못해도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육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말수도 줄고 학교도 네.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춘기도 오고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못 간 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꽤 됐어요, 지금. 그 백혈병 알기 전에도 지가 몸이 괴로우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한두 번 이제 차로 태워다 주고 10시, 11시에 가는 거 학교를. 그렇군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너무 내가 미안하고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그 요즘은 학교를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야 하니까 일주일에 2번은 어떻게든 보낼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태워다 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생계를 위해서 생활도 하셔야 되고 네. 또 지수 낫게 하려고 여러 애를 참 많이 쓰시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목사님께서 이제 지순의 가정 너무 신방을 고맙죠, 해주셨잖아요. 목사님한테. 신방 가셔서 아마 지수를 자주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순의 가정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요. 사실 저는 이제 목사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덕학교 교사로서 네.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 어머님께서는 또 학부모님이시고 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제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네, 갔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리고 또 지수가 아프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핸드폰만 보고 있고 네. 또 이런 모습이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때 그 순간에 할 말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네.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서 네.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어머님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네. 경험한 그 모습이 저를 오히려 반대로 위로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또 지수도 정말 이렇게 지금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가 원래 지수는 되게 머리가 풍성했던 아이였는데 네. 머리가 이게 많이 빠지니까 할머니니까. 어떻게 제가 같이 이 지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지만 네. 또 지수의 그 정말 덤덤한 말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네. 위로받고 네. 네. 신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시군요. 해봅니다. 네. 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믿고요. 어머님 지수가 앞으로 이제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또
11일 날도 정신과를 가야 되고 15일 날도 항암 맞으러 가야 되고. 정신과 치료도 하는 네, 네,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말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내 자식이라서 아니라 학교에서도 짱이라고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네, 네.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막 중얼중얼대고 혼자 막 웃고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이미 그전부터 정신과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 이렇게 딱 선고받아서 정신과 치료 끊었는데 또 집에 와서 또 그런 게 변화가 돼서 네, 네. 정신과 치료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주어진 거는 네. 2년 동안 열심히 아이를 치료를 받아서 낫게 네. 하는 게 목적이고 네, 네. 돈은 일단 제가 생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뭐 아이 정신과 치료도 네. 항암 치료도 또 생활도 네. 하셔야 되는 몫을 다 좀 혼자 감당하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제가 대리를 시작할까 그런 마음도 대리운전? 먹고 예. 그 대부분 대리운전은 밤에, 네. 야간에, 제가 일몰 8시에 후에들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8시에 나와도 2시, 3시에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동안 네, 네. 그럼 지수는 집에 혼자 있는 네. 건가요? 혼자서 잘 있으니까. 자지 않고 엄마 안 올 자고 때까지도 기다린다니까. 기다린다는 예,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음. 삶이 진짜 걱정이라 음. 그래도 이따 애를 또 살리고 봐야 네, 되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일자리를 밤에 네. 하는 거를 구해서 하고 네. 아이를 일단 치료를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낳는 목적이야 그게. 네. 네,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지수뿐만이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그 가정들을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요. 지수와 어머니를 보면서 특별히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나라에서 많은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 정말 뭐 지원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어머니가 장애 학생을 어려운 가운데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국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개인의 그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수와 어머니와 같은 가정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드러나지 않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 따뜻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고 뭐가 한 번이라도 그 집을 한 번이라도 두들겨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장애인 학교에 관심 가지고 이제 다녀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서 알았어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 사회가 복지 제도가 향상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손을 베푼다 할지라도 주변에 도움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네, 참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방송가족 여러분, 이 버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나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지수와 어머님에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도 가장 야무졌거든요 학교에서도. 씩씩하고 저렇게 건강했잖아요 저러니까.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잠만 자고 이틀. 요 사진 조금만 찍고 할게. 싫어. 안 해? 내가 너를 이렇게 장애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진짜로. 지수가 그냥 예전처럼만 돌아오면 딱 좋겠어. 예전처럼. 진짜 시원하다 지수야. 아프지 말고 빨리 나세요.
사실 한 가지 고난을 겪어도 어려운데 힘든 일은 왜 이렇게 연달아 오는 걸까요? 목사님 이 가정에 네, 위로와 네. 소망의 말씀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것이 참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침묵 속에서도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궁휼. 네, 우리는 오직 이거 믿는 것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궁휼을 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어머니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지수에게 바라는 점 또 앞으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걱정이 내 선생님만 오시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얘를 어떻게 할 거든 선생님이 다 길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희망을 가졌어요. 이런 직장도 있고 저런 직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시름 났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많아서 네.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길도 선생님을 여쭤보면 선생님 네. 다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길, 이런 길이 있으니까 조금 제가 한시름 났어요. 실은 이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계속 고민에 네. 쌓이고 그랬는데 다 길이 있더라고요. 네. 직장도 네.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또 희망을 가졌어요. 제가 오면서 네. 얘기를 나누면서. 힘든고 좁은 네.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네. 그 길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지수와 어머님 위해서 기도 네.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같이 기도할까요? 네, 목사님 네. 같이 기도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불꽃을 바라보지만 오늘 지순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또한 가져봅니다. 하나님, 현실을 알고 계시죠? 삶의 과정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 삶에 대한 부담을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 무엇보다도 지수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삶을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건한 모습으로 미래 속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도록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지수 어머니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셔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수의 치료와 그리고 가정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천 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물질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따뜻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이제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기도, 후원,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과 함께 사연을 보고 들으셨죠?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손을 내어놓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지수가 치료를 잘 받고 또 예전의 그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02-6333-007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각지 어디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서 목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저의 부탁에도 예수 사랑 여기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따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사랑 여기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너무 이뻐. 자는 것도 이쁘고 보면 응? 해는 것도 이쁘고. 참 예쁘다 누구 강아지? 엄마 강아지? 응. 똥 강아지. 엄마